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성병성 질염 중에 네 번째 시간 임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성병 중에 제일 흔한 성병은 클라미디아 성병인데 의외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 임질이라는 병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미디아 성병 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임질 성병 하면 그거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흔히 들어본 임질 성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부인과 교과서 65장 성병편의 임질편을 살펴보면 그 임질의 원인균은 나이제리아 고노레아라는 균이에요. 이 균으로 얼마나 발생되는가, 이제 이 발생률은 이게 미국 교과서니까 미국 책을 살펴보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흔한 성병이다. 그 다음에 2015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124명의 임질 환자가 발생되더라. 임신부 경우는 약 0.6%, 그러니까 1000명의 임신부가 있으면 뭐 대략 한 6명 정도가 임질에 걸리더라 라고 미국 교과서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탈에 가면 이런 메뉴에 가보면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매개 감염병이 결국 성병이란 뜻이죠. 이 성병에 가면 대략 한 30가지의 성병에 대한 통계가 나와요. 이 성병으로 분류되는 균이 한 30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균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되게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성기 헤르페스, 임질 이런 식으로 통계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임질이니까 임질은 이제 연도별로 얼마나 발생되는가 하고 통계를 보면 대략 2018년에는 2300명, 2019년 2600명, 2020년 2200명, 대략 한 2300명 이렇게 매년 발생된다고 통계가 뜨네요.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은 메디컬 옵저버라는 어떤 의학 신문에 2020년 4월 16일 그 신문 기사 중에 나오는 테이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성병에 대한 그래프로. 그래서 이제 뭐 클라미디아 제일 위에 초록색 클라미디아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헤르페스죠. 두 번째 헤르페스, 세 번째가 HPV, 네 번째가 임질이네요. 그러니까 대략 흔히 발생되는 그 성병 중에 한 네 번째 정도 임질. 그래서 여기 보면 임질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매독이 있네요. 어쨌든 아까 그 미국 교과서에서는 두 번째로 흔한 성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네 번째 정도로 흔한 성병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증상은, 그러면 임질에 걸렸을 때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제가 클라미디아 성병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똑같이 썼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클라미디아 성병이나 임질 성병은 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자궁이 있고 그 자궁 입구 쪽에 자궁 경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처음 시작되는 들어가는 부위가 자궁 경부인데, 이런 정상적인 자궁 경부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코팅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경부염이 생기면 빨갛게 성이 나면서 좀 껍질이 까지고 미란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누런색의 그런 진득진득한 고름 같은 그런 분비물이 막 생기죠. 이건 클라미디아 질염도 이런 식으로 생기고, 임질에 걸렸을 때도 이런 경부염과 분비물이 생기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변에 균이 발생되면 자궁 경부염, 또 이 여성 생식기 주변에는 소변 나오는 요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도염, 그 다음에 그 요도 주변의 질 입구 쪽을 전정이라고 하거든요. 전정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소변을 보면 화끈화끈거리고 따갑고 그러는 전정부염. 그 다음에 이게 타고 올라가면 난관염. 결국은 이제 임질은 이 여성 생식기하고 비뇨기계 이런 하부 비뇨 생식기 쪽에 염증을 주로 일으킨다. 그런데 이제 임신 여성에서는, 그러니까 임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임신 여성에서는 전신적인 임질 감염이 비정상적으로 많다. 원래 이제 이 임질은 전신적인 증상은 잘 안 나타내요. 그런데 임신부에서는 면역이 약한 상태니까 좀 특이하게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는데, 주로 이제 피부염 형태로 이렇게 뭐 농포식으로 국소 부위에 농포가 나타난다든지, 그냥 뭐 하지 부위에 이렇게
구진이나 발진 같은 그런 이런 피부 병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관절을 침범해서 이렇게 벌겋게 성이 나 있는 관절염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하네요. 저는 사실 관절염이 일어나는 경우 못 봤어요, 임질로. 그 다음에 뭐 뇌수막염이나 심내막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심내막염은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뇌수막염이면은 뇌염, 수막염 이런 데 쪽에 수막이나 뇌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꽤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드물게 생길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 임질에 걸렸을 때 전반적인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폐혈성 유산, 이게 이제 균이잖아요. 세균. 그 세균이 타고 올라가서 자궁 경부나 질에 이렇게 균이 많으면 타고 올라가서 아기집 주변을 이렇게 감염시켜요. 그래서 고름이 생기면서 아기가 유산되는 거죠. 그리고 중절 수술 후에 골반염. 그러니까 이제 균이 이 자궁 경부나 자궁 안으로 퍼져 들어가니까 수술 후에도 그 자궁에 염증을 일으켜서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산, 뭐 조기 양막 파열, 육모양막염, 태반이나 태아막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 놓고 나서도 자궁에 균이 들어가서 자궁염이나 골반염을 일으켜서 산후기에 뭐 복통이나 미열 이런 것들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임신 전반에 걸쳐서 임신 초기부터 임신 후반기까지 임질균이 산모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아기인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즉 질식분만인 경우, 그러니까 엄마가 임질에 걸려 있으면 질 안에 임질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질 쪽으로 태어나면서 묻어 나오겠죠. 근데 가장 흔한 게 안염,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률이 거의 40% 이상이다.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은 임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연분만을 하면 아기가 아기 눈 쪽으로 균이 들어가서 눈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거의 40%가 굉장히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각막 손상을 일으키고 안구 천공을 일으키고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 임질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신생아에게 임질성 안염 예방적 처치를 하게 되는데 0.5% 에리스로마이신 안염고나 1% 테트라사이클린 안염고 이런 것들을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0.5%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가 없다 보니 이런 테트라사이클린 안연고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기들은 그렇게 처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또 아기도 여러 가지 다른 병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배양검사나 PCR 검사인데, 뭐 요즘은 PCR 검사를 많이 하죠. 빨리 결과가 나오고 정확도도 높고. 그래서 분비물을 이렇게 면봉에 묻혀서 검사실에 보내면 한 3, 4일 이 정도면 그 결과가 판독돼서 다 통보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PCR 12종, 주로 이제 성병성 검사를 할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부인과는 이 PCR 12종을 해요. 뭐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12가지 중에서 두 번째 나이지리아 고노르야가 이렇게 검출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세프트리악손 250mg 항생제죠. 세프트리악손이라는 항생제를 근육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래도 성병이니까 남편 치료 안 해놓으면 또 성관계를 하게 되면 또 재발을 하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오늘 시간은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로 흔한 임질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외래에서 이제 그 산모들을 진료하다 보면 가끔 임질이 걸려요. 이제 임질이 걸려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설명을 듣고 혹 또 그 분비물이 정상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좀 진득진득하고 누런색의, 그리고 이제 소변 볼 때 화끈거리거나 뭐 따갑거나 뭐 그런 염증이 의심될 때는 또 이런 임질성 질염도 또 세균성 질염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제가 질 분비물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나와요 하면은 선생님 보시고, 또 그 성병성 PCR 12종 검사 같은 걸 하면은 단번에 결과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아기에게 전염되는 사례를 막아야 되겠죠.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